안녕하세요.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법칙 1장 1절 돈은 쉽게 모아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도훈님은 돈 관리가 처음이라면 그 방법은 쉽고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전략해야 한다거나 가계부를 쓰거나 통장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들죠. 가능한 한 쉽고 편하게 여러분을 부자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이 책이 다른 재테크 책에서 말하는 바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즐겁고 쉽게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돈 관리가 처음인 당신을 위해. 체크카드 하나면 만사 오케이. 부자가 되는 길 첫 번째. 우선 체크카드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딱 50만 원만 채워 넣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50만 원으로 생활할 겁니다. 어림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50만 원이면 한 달 기름값, 점심 식대, 통신비, 취미 생활비를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50만 원으로 생활해보라고 적극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통장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언제 모을까? 한 달 50으로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표는 1년 후 당신의 통장에 1000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매달 83만 원씩 적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등록해 놓으면 그걸로 재테크는 끝입니다. 이때 이율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체크카드 한 장으로 한 달 50만 원만 쓰고 83만 원은 적금을 넣어서 1년 뒤에는 1,00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당신은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통장 하나로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어떤 재테크 책에는 통장 쪼개기를 소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여러 개의 통장 관리는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지출이 하나의 체크카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드세요. 소비 패턴을 확인하기 쉽고 지출이 통제됩니다. 이것이 지출 통제의 핵심입니다. 그때그때 잔액을 확인하면서 남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아주 확실하게 돈이 모입니다. 기본은 종잣돈 만들기.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부터 모아야 합니다. 종잣돈은 모든 재테크 서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잣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단은 1,000만 원입니다.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83만 원을 저축할 수 없다면 저축 기간을 2년으로 잡고 42만 원씩 모아도 좋습니다. 미혼자든 기혼자든 1,000만 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83만 원씩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가능하죠. 종잣돈 모으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83만 원을 쌓아가면서 사고방식과 행동, 소비습관과 돈을 대하는 시각, 부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들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통제한다. 내가 내 돈을 지배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기 전과 후 당신의 생각과 습관은 바뀔 것이고 그 사고가 1억, 5억,
10억 원을 모으고 관리하는 힘이 될 것임을. 이 책은 굉장히 그 재테크에 정말 첫 걸음을 뗀 사람에게 정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책이든지 부자가 되려면 먼저 저희 같은 월급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일정하게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에게는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월 83만 원씩 1년 동안을 모으면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때 83만 원은 이 최저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정말 사회 초년생도 이 정도 돈은 모을 수 있다라는 그 한계선의 기준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함만 있으면 누구든지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얼마든지 그걸 불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뒤쪽에서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솔루션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2장, 돈이 안 모이는 당신을 위해. 나의 경제 상태 점검하기. 먼저 경제 상태 점검이 필요해요. 우선 지난달 지출 내역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사용 내역을 9가지 지출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식비, 생활용품, 의류 미용비, 의료비, 문화생활, 교통비, 자기계발, 유흥, 기타. 각 항목별 지출 금액의 합계를 냅니다. 여기서 분명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을 건데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부수입은 저축과 투자를 위한 돈. 만약 보너스를 받거나 임대 수입, 강연료 같은 월급 이외의 부수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보다는 어디에 쓸까 하는 지출 계획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그 돈을 소비로 날리지 말고 불려봅시다. 보너스는 저축과 투자를 위한 돈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사고 습관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돈을 지킬 능력을 줍니다. 돈 쓸 때는 기회비용 생각하기. 돈을 쓸 때는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기회비용을 인식해서 더 많은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러닝화를 한 켤레 산다고 해보죠. 러닝화의 브랜드와 디자인은 깊이 고민하지만 그것을 구매했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않죠. 이 점이 바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운동화가 여러 개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산다면 그건 그저 또 하나의 운동화일 뿐이죠. 물론 생활 필수품 같은 꼭 필요한데 드는 돈은 고민하지 마세요.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필품 이외에 쓰는 돈이라면 기회비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해보세요. 그럼 내 소비가 더 만족스럽고 그 소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새는 돈 막기. 당신이 찾기 어려운 무의미한 지출이 있는데요.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우리는 고정지출은 늘 이만큼씩 당연히 빠져나가는 돈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고정지출을 줄이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의미 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봅시다. 1. 방송 프로그램 수신료와 전기세.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간다면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셔서 수신료를 제외해달라고 하세요. 전기요금도 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으면 매월 200원, 자동이체는 매월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정액 서비스의 함정. 전기 배송이나 비대, 정수기 월 이용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월정액 서비스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는 바로 해지하세요. 지출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3. 통신비 약정이 끝났다면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자. 통신비는 고정 지출이지만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약정이 끝났다면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보세요. 저는 이전에 매달 4만원씩 내던 통신비를 지금은 16,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는 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심칩만 사서 개통하기만 하면 전화번호도 기기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이용해보세요. 다음 장에는 1,000만원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은행에서의 복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자. 단리는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지만 복리는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이자를 줍니다. 보통 은행 상품 중 복리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우선 1년 만기 적금 상품에 가입한 후 그 상품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시 1년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정기 예탁을 하면 연 복리 상품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식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판매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되고, 부동산도 보유한 집을 매매했다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더 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책의 전반부에서는 재테크 초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 종잣돈을 모으려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종잣돈 1,000만원을 모았다면 이제 그 목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적금과 예금 상품, 그리고 부동산, 경매,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들이 실려 있어서 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일단 종잣돈을 모아두셨다면 이 책의 3장부터 나오는 부를 차근차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섭렵해보세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자의 마인드를 지닐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명히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인드 세팅이 평소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읽어드릴게요. 꿈의 앨범 만들기.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모아서 꿈의 앨범을 만들고 하루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앨범을 들여다보세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들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된 이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당장 10억이 생겼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른다면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힘이 든다면 큰 돈이 생겼을 때의 투자 계획을 그리면서 다시 힘을 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행운을 부르는 10가지 습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 10가지. 첫째,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자. 둘째,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셋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다. 넷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다섯째, 나를 위한 10분의 여유를 가진다. 여섯째,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7째,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 8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 9째,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한다. 10째, 소망을 열망으로 바꾼다.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오늘의 책은 돈은 쉽게 모아라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